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성악설과 성선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엔 많은 분들이 성악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국내외로 우울한 뉴스만 잔뜩 듣고 계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더 그렇게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그리고 어쩌면 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책을 백희연 기자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줄지 함께 들어봐주세요. 자,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직독잡설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남국민 기자 백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올해 마지막 녹음이죠? 올해 마지막 녹음이네요. 2021년의 마지막 녹음인데 우리가 진짜 연말, 그러니까 이걸 1년, 새삼스럽지만 또 이거를 또 겨울을 2번 날 정도로 올해 녹음한 게 신기하고, 그래도 참 많은 책을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3화잖아요. 네. 책을 33권이나 다뤘다는 게 뭐 다 읽진 못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요즘같이 책 읽기 힘든 시대에 그러니까요. 책을 읽는 것만 하더라도 독서 권장 방송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 저 진짜 이번 연도 이맘때쯤에는 종식될 줄 알았어요. 누가 어떤 우리 구독자님이 댓글에 남겼더라고요. 백희연 기자 올해는 꼭 해외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해외를 가네요, 진짜. 그러니까. 가긴 가죠. 백신 트래블 버블 덕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은 잘 짜고 계신가요? 너무 가는 것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나고, 뭐 준비해야 될 서류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 딱 2 국가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요? 싱가포르랑 사이판이에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 있는 국가가 딱 그 2 국가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쪽 국가에 오미크론이 발생하는 순간 아마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네요. 오히려 요즘 분위기에.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는 아직 오미크론이 확진이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해외여행 한 번씩들 가시고 아니면 가고 싶은 여행 어디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여행이라기보다 약간 피난 가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리고 또 내년에 빅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들 정신없고. 기자들만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스포츠계에 마치 올림픽이 있듯이 뭐 이런 뭐 근데 국민들에게도 엄청 중요한 행사고 하니까. 그럼요. 내년에 또 얼마나 다이나믹할지 기대라기보다는 좀 많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하시니까. 이건 좀 우울한 얘기니까 연말에는 뭐 하세요? 연말이요? 그래서 좀 우리 긍정적이고 텐션을 높이는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그때 마라샹궈 먹고 녹화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잖아요. 그때처럼 텐션 업으로. 텐션 업으로. 그때 마라가 엄청. 우리 그러니까. 바다 얘기할 때 맞아요. 우리 엄청 헛소리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내용은 없는데 이상하게 듣기에는 편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우울하기 때문에 방송도 우울하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 계획 뭐예요? 연말 계획 없는데. 저도 없어요. 바로 우울해져 버리는. 아니 지금 거기라도 다녀오지. 백희연 기자는 해외라도 다녀오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집콕이 2년째 되니까 다들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그때 달고나 라떼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맞아요. 뭐라도 그거 해봤는데. 진짜 초창기였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서 뭐라도 한다가 막 그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맞아. 이젠 다들 해볼 거 다 해봐가지고 질렸어. 질리기도 하고 더 이상 집에서 할 게 없어. 저는 이제 국내 여행도 조금 질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국내 여행 갈 때 다 가봤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울한 얘기는 좀 그만두고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희망찬 미래 이렇게 오프닝을 써주셨던데 백 기자, 오늘 책 뭔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예고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휴먼카인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사실 교보문고 이제 매대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제목이 끌린다 싶어가지고 읽어보고 싶던 책이었는데 약간 너무 각박한 삶 속에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약간 눈물도 나고 글썽이고. 눈물을 글썽했어요? 참고로 백현 기자 굉장히 잘 운다는 걸 그러니까. 모든 청취자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우는데 요즘에 약간 실생활에서 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인간성이 아예 죽진 않았다, 바닥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이고요. 다만 좀 경고를 하자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지쳐있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점 그건 좀 경고 드릴게요. 뭐 얼마나 희망적이길래. 저도 뭐 읽으면서 상상한 건 마블을 많이 상상했어요. 마블이요? 네. 마블? 뭔가 환상? 네, 약간 영웅들이 판타지? 나오는 그런 약간 마블 영화의 마블? 네, 약간 이상적인 그런 얘기들이 마블 영화와 그 주제곡을 상상하면서 많이 읽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따뜻한가요? 글쎄요, 막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코로나 영향도 그쵸,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다들 우울하고 좀 지쳐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잘 인식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걸 축제라고 하는 게 다 같이 한 달 동안 왜 같은 행사 보고 뭐 응원을 하든 안 하든 뭐 보통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 운동할 때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떨어졌고. 맞아요.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대대적인 행사가 없는 게 좀 사회 분위기 자체를 좀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각박해지고 뭐 저는 새벽마다 그걸 다 보진 않지만 요즘 그 영국 축구에 진출한 손흥민 선수 경기를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뭐 스포츠도 사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다 약간 분위기가 우리한테 내년에 있는 빅 이벤트가 대선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이벤트일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전반적인 우울함이 있는 거. 우리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가죠. 코로나 블루 해서. 맞아요. 진짜 실제로 척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 블루에 관한 기사가 코로나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그게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뉴스로서의 가치가 그쵸.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약간 우리 일상생활에 동반하는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가는 게 코로나 블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또 좀 비관적인 기자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었고요. 갑자기? 저는 기자를 하면서 제가 읽은 거는 그 휴머니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건 일단 백희훈 기자만의 그 이야기임을 알려드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죠. 뭔가 기자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이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꾸 그 휴머니즘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뭐 취재원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무언가 취재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가 각박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게 한정이 예를 들면 비슷한 게 저거죠. 뭐 경찰, 검사, 그러니까 기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다루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그걸 청소하는 역할일 수도 있으면 그게 몸에 묻기도 하는 것처럼 좀 숙명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나쁜 일도 결국은 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취재한 분들 중에는 의사분들도 되게 코로나 블루가 많으신데 그분들도 너무 지쳐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그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약간 비하하는 류의 그런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기자니까 느낄 수 있고 기자는 일단 의사분들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그 작년에 한번 크게 파동이 일었던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의사 파업 뭐 직전까지 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그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변호사분들도 느끼세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뭐 20-30년 전의 얘기니까 뭐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땅덩어리가 좀 크고 개인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미국보다는 집단주의가 좀 더 강한 한국이 서로 경쟁하고 뭔가 비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본성이 선하다면 정말 모두가 정말 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렇군요. 이 책을 좀 들어가 보기 전에 궁금한 건 두 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맞다고 보시는지.
윤 기자가 먼저. 아 저요? 네. 저는 성악설을 믿어요. 저는 이게 사람이 원래 본디 약하고 좀 이기적인데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좀 이게 교화가 되고 좀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는. 홉스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시간에 우리가 딱 그 사회계약서를 배우잖아요. 사회 시간에 중2인가 중3 첫 번째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랑 고등학교 정치 과목 정치를 제가 선택해서 사탐으로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사회계약설이랑 홉스 로크 루소. 맨날 배우죠. 그죠. 홉스 로크 루소를 배우는데 저는 홉스에 너무 끌렸어요. 그러니까 그치 사람은 원래 이게 근데 되게 중2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랑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측은지심은 있고 막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래야지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저는 남궁 기자는? 네, 남궁 기자 성악설일 것 같은데 성산설일 수 없어. 왜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연 다큐 엄청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보던데 북극곰이 그 수달 새끼를 이렇게 물고 가는 게 있어요. 그 엄마는 먹으려고? 해달 그 엄마는 이제 그 물속 그 구덩이를 항상 파놓고 숨어 있거든요. 근데 엄마 해달은 숨었는데 새끼는 못 숨은 거야. 그래서 그 북극곰이 이렇게 물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동물들 귀엽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과연 저걸 착하다 나쁘다로 볼 수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착하다 나쁘다 자체가 그냥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해서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협력할 때 협력하고 나쁠 때 나쁜 거지. 그래서 좀 저는 성산설 성악설 자체가 좀 이상한 질문이다. 원치 않는. 그냥 성악설 같은. 출마하세요? 출마하시냐고.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70억 명 인구가 수만 년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만약에 서로 나쁘기만 했으면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의 뭔가 시스템을 만든 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디폴트다. 협력을 맞습니다. 한다는 게 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협력이냐 대결이냐인데 그걸 착하냐 나쁘냐로 보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아니, 협력이냐 대결이냐를 본성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걸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도태되잖아요. 또 조직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좀 기본적으로 굳이 따지면 성산설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저분은 약간 그냥 그 리처드 도킨스의 약간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DNA에 새겨진 내 생존 본능대로 나는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본능이라기보다는 뭐 인간들이 사는 방법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명화된 사람들은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돼 있고 실제로 그래야 잘 풀리잖아요, 사람이 좀. 물론 막 억울한 사람도 있곤 한데. 그렇구나. 착한 사람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이 책에 약간 통찰력이 있어요. 남궁기 기자가. 이 책이 다루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사람은 사실 착했다. 그러니까 너만큼은 착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할 정도로는 착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 제가 맨 처음에 눈길이 갔던 이유는 사피엔스를 썼던 유발 하라리 작가가 추천하는 책이라고 엄청 크게 광고를 했어요. 전 이거 유발 하라리가 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 줄 알길 바랬을 거야. 제 생각에. 뭐 그랬을 수 있지. 근데 매대에서 엄청 광고를 때렸거든요. 그 교보문고 가보면. 아니 작가는 안 쓰고 유발 하라리 추천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거야. 근데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들이 역사의 승자가 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은 종교, 사상 이런 거 자체가 인간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셨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가 인류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장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던. 네, 맞아요. 근데 이 휴먼카인드를 쓴 리트허르 브레우만 작가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살아남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모방을 통한 사회적 학습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한테는 모방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모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집단이 함께 더 똑똑해졌고 그래서 이제 생존을 했는데 이 말은 즉슨 이기적이었다면은 생존하지 못했을 거고 이타성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제가 hopeful history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역사였던 거죠. 제가 말한 그러니까 착한 거를 협력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협력의 역사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네요. 지금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아마.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로 보면 인류는 협력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맞아요. 협력하는 게 유리하지만 뭐 협력을 항상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협력하지 않는 이유가 본성이 약해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 그렇지. 그러니까 협력을 다 같이 하면은 유토피아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어쨌든 이기적인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그 강제된 선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우리가 축의금 내는 게 전형적인 그거죠. 왜냐면 이기적으로만 굴면 한 푼도 안 내는 게 최고 이득이에요, 사실. 아니죠. 그거는 사회적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산적으로 그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도킨스파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행동을 다 돌려서 그니까 나쁜 거야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왜냐면 선한 그 의도가 없다고 보니까. 제가 구세군에 10,000원 내는 것도 저거 착한 사람 얘기 들으려고 내는 거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걸 다 악하게 보니까 리처드 도킨스류의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종교적인 걸로, 그러니까 선악으로 가져가는 거의 문제는 이거를 모든 걸 다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행동을. 아니 근데 솔직히 구세군하고 축의금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축의금은 약간 윤상원 기자의 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강제된 협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강제된 게 나쁜 거냐? 그 강제된 게 나쁜 놈들이 자기 면 살리려고 내는 거 아니냐인데 어찌됐든 면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서로 부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 사회 자체가 강제된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협력 자체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강제된 협력이라는 게 결국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홉스가 얘기하는 법으로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축의금은 쓰여져 있는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사회적 룰이죠. 암묵적인. 그러니까 그런 법을 통해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룰이 없으면 안 낼 거다. 축하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거죠. 윤상원 기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본성을 어디까지 보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화된 것도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작가가 리트 허르 브레만. 그러니까 브레흐만 부박사님이라고 합시다. 브레흐만이죠. 박사님 아니에요? 박사님 박사겠죠? 박사겠죠. 아니 근데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리씨라고 하죠. 리씨 작가? 리트허르 브레흐만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독일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인데 유럽의 혁신 대한 언론 저는 처음 들어봐요. 드 코레스폰던트라는 그런 언론이 있나 봐요. 되게 유명하대요. 여기 창립 멤버면서 전속 기자고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다는 걸 믿는 걸 보니까 북유럽이 살만한가 봐. 네덜란드잖아,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살만한가 봐. 네덜란드니까 서로 얼마나 지구적이야. 사이가 좋겠어요. 기자가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막 인간은 뭐 되게 본성은 사실은 선호 이렇게 주장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제 책에서 성선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가장 먼저 이분이 꺼내는 얘기는 1954년작인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이야기예요. Lord of the Flies. 맞아요. Lord of the Flies인데 그게 실제로는 악마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파리 대왕을 바알이라고 하거든요. 잠깐만 그거에 나왔던 것 같아. 그 강동원 나오는 그거. 검은 사제. 네, 검은 사제들에 그러니까 나왔던 가톨릭 세계관은 그 중동에서 있는 악마 천사를 세계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악마들이 있는데 바알이 그 원래 중동 지역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흡수가 되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교도의 신이니까 악마가 되면서 바알인데 그거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파리로 나중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왜일까? 파리 대왕이라고 하면 보통 왜냐면은 제 생각에 추측해. 사람이 죽고면은 몸에 그 파리랑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죽음이란가 시켜서 바알인데 그래서 파리 대왕이 이게 지금 번역됐으면 좀 더 뭐 그런 악마 이런 거에 관련됐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직역이 된 거죠. 파리로 직역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 읽으셨어요? 이거 198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형도 이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으니까. 그 필독서예요. 그 미국에서 그쵸. 고등학생들 필독서인데 그걸 제가 집에 있어서 봤는데 그 표지가 어떤 남자 소년의 얼굴 반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파리가 붙어 있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런 표지를 봐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책이지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애들이 완전 한 초등학생 밑으로 어린 그 정도 되는
중학생. 중학생 정도 네, 되는 소년들이야, 소년들. 소년들이 어떤 섬에 갇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무인도 표류하게 되는데 거기서 점점 약간 완전 거칠고 완전 좀 악랄한 친구 한 명이 나타나고 계속 한 명은 주인공 쪽은 이제 뭐 아니 우리 협력해야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그 파가 나눠져서 나중에는 막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처벌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사회 실험 같은 네, 맞아요. 작품이죠. 이게 근데 저는 처음에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무인도에 소년들이 갇힌다 뭐 이런 거 내용 읽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담이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고 여기서 뭐 스포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등장 인물들이 죽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그 안에 성장하지 않은 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인간 본성의 야망과 악의 본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게 드러났다. 뭐 이런 내용을 되게 담은 책이거든요. 실제로 이 책을 쓴 윌리엄 골딩은 벌이 꿀을 만들듯이 인간은 악을 낳는다. 라고 말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내재된 거는 선보다는 악, 야만성에 더 가깝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쵸. 근데 작가는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소설을 보고 실제를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 봤던 이야기들 자체가 이게 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고 파리대왕의 원조일 수 있죠. 이 설정이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회가 악한 건 우리가 나쁜 역사를 커켜이 쌓여놨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건데 이 실험은 정말 그러면 거의 백지장 같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있을 땐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까라고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냥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책이랑 완전 반대되는 똑같은 설정의 책이 15소년 표류기잖아요. 15소년 표류기. 그건 안 읽었어요. 15소년 표류기 안 읽었어요? 원래 기자들이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이어야 사람들이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맞아. 심리학적으로 그게 더 남는다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경보는 엄청 내 목숨의 위험이지만 좋은 얘기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진화하길 그렇게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15소년 표류기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제목만 들어봤어요. 제목만. 이게 그거는 잘 지낸 내용이에요? 네, 그거는 소년들이 다 이렇게 잘 협력해가지고 그 섬을 빠져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줄 베른이라고 프랑스 작가가 쓴. 우리 저번에 방송 때 출연하신 분이잖아요.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죠,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걸 쓰신 그분은 좀 항상 밝고 좀 이렇게 SF적인 거 많이 있어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그게 SF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실제였대요. 근데 소설을 두고 뭐가 실제라는 거야? 15세기 표류기? 그게 15소년 표류기. 15세기는 아니고. 15소년 표류기가 진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을 두고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경우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2부에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